잠시 후 무익하고 덜 찬 방송 서울말 하는 경상도 언니들과 대한민국 1%와 우리 대통령님과 함께하는 전래졸라 전라동화 절절동 68화가 방송됩니다. 확실합니까? 대통령과 함께 하는 거? 함께 안 하실 것 같은데요. 듣고 계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항상 계십니다. 국정을 꼼꼼히 살피고 계십니다. 지금 퇴근을 안 모르시는 하십니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소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 사는 그게 뭐야입니다. 소개를 안 해도 행복하네요. 안녕하세요. 함양에 사는 외절애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박전래입니다. 좋네요. 예, 드디어 정말.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는 세상이 바뀔 거다. 다음 방송에는 세상이 바뀔 거다. 한 지가 거의 6개월이 반년이에요, 지나서 반년. 이제 정말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와, 근데 진짜 너무 그냥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일하는 대통령을 보니까 왜 이렇게 행복한 거죠?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일하고 계세요 그냥 대통령이. 근데 말 한마디 할 때도 막 일하고 계시는데 막 혼자 막 웃고 있고 막 약간 미친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상했던가, 이상한 시절을 보냈던가라는 게 우리 모두 다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을 하고 그럼요. 저녁에 퇴근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상하는 월급을 받고 모든 직장인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도 공무원이에요. 직장인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하는 일이 대통령직인 거지.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지금 일하는 모습을 보고 다들 와, 대통령이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게. 제가 오늘 사저에서 이제 차를 타고 오시다가 내려서 이제 출근하시면서 전화를 받으시면서 출근을 하시는 모습을 한 100번 본 것 같아요. 이걸 왜 보고 있는 거죠, 제가? 남 일하는 모습을 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너무 행복하고 그거만 봐도 너무 행복하고. 네, 그래서 뭐 회의하는 장면, 그 다음에 김밥 드시고 있는 장면. 근데 왜 이렇게 행복한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가 양궁을 제일 잘하는 선수가 국가대표로 뽑히고, 당연히 뭐 피겨 스케이팅을 제일 잘하는 선수가 또 뽑힐 거고, 뭐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선수가 대회에 나갈 거고. 쏜다는 건 뭐죠? 그런데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행정부의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당연한 일이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죠. 왜 그런 생각을 좀 미처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 잘하는 건 일단 증명된 사람이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 당연히 그래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결국에는 행정 업무를 보는, 우리나라 행정 업무의 리더인 거잖아요. 그러면 일 잘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야 우리나라를 잘 끌고 갈 수 있는 거니까 진짜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수 커뮤니티에서 그런 글들이 돌고 있대요. 정말로 잘하면 어떡하지? 큰일이다. 와, 그 소문이 진짜면 어떡하지? 진짜 잘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게 돌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윤석열이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전생 아닌가요? 전생? 그게 아마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때 정말 우리가 가슴 아픈 심정으로 그래도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단 그럼요.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정말 지지하지 않았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일단 됐으니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럴 리가 없죠. 뭐 어떻게 갑자기 뭐 실력 없는 사람이 갑자기 그 자리에 앉았다고 잘할 리가 없었는데, 근데 지금 보수에서 쪽에서는 잘하면 어떡하지? 이런 잘할 수밖에 없을 텐데.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있다고 왜 그 뻥카라고 유명했잖아요. 출근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출근하는 척 차를 네네. 보냈다고 이미 이건 이제 다 밝혀졌는데, 지금은 심지어 이 사람이 퇴근했나?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혹시 퇴근하는 차를 가짜로 보내는 게 아닌가? 국민들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계속 밤새 일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될 정도로. 그리고 또 사실 좀 되게 걱정이
걱정이라기보다는 좀 슬픈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죠? 이게 지금 현재 시간으로 지금 벌써 임기하신 지 지금 아, 이틀이 지났어요, 이틀이. 아, 어떡하죠?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가 아. 나오더라고요. 5년은 너무 짧다. 저도 심지어 어떤 댓글에서 이렇게 시간이 아까운 줄 몰랐다면서 어떤 분이 이 5년이 내 청춘보다 더 아깝다. 진짜. 아니, 이거는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뭔가 이틀이나 이런 거는 이번 달은 좀 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좀 앞만 봐도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준비 기간이 좀 최소 2달인데. 그렇죠. 원래는 네. 그런데 오. 참 이번에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거 100만 서명 한번 가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 이제 그런 것보다 이제 우리가 어떤 업무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원래 모든 회사에 들어가면 정규직이 되기 전에 수습 기간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수습 기간은 빼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정규로 이제 우리가 다 잘하네 이제 정규직 해도 되겠다 할 때부터 임기가 시작돼야 되는 거 그럼 아닌가. 이거 법안으로 올립시다, 저희가. 음. 이거 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됩니다. 이거 지금 이틀을 그냥 날린 것 같은 어. 느낌이야. 아이고. 근데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그 수습 기간을 한 6개월 정도 두는 거죠. 그래서 6개월 뒤에 다시 선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아니 누가 만약에 그러던데 6년 정도는 수습을 해야 좀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누가 그러던데 지금 어제 오늘 이틀 일한 게 지난 정부 3년만큼 일했다고.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수습 기간이 한 6개월이 지난 정부에 있었으면 6개월 만에 끝나지 않았을까요? 아. 그래서 이런 거 법안으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수습 6개월 너무 길다, 그분. 이렇게 느낌이 다르네요. 아, 근데 아무튼 그 이틀 지금 벌써 다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건 아니라서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좀 잘 아는 정청래 의원님에게 연락을 좀 해가지고 요거 좀 해달라고 말씀. 잘 아시나요? 다들 아시지 않으신가요? 아, 나도 잘 알죠. 제가 잘 아는. 잘 알죠. 제가 아는. 그분이 나를 잘 몰라서 그렇지 그분은 나는 전혀 잘 몰라요, 알죠. 저를. 저만. 제가 잘 아는. 네, 그렇죠. 저 박찬대 의원도 잘 네. 알고 뭐 김민석 곧 이제 그 총리 내정자 총리분이랑도 아시는군요. 잘 알죠. 네. 총리분 봐도 아는 게 아니고 총리 분을 아는 거죠, 그냥. 아, 그렇군요. 그럼요. 이제 전 국민이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쵸? 대통령이랑도 잘 알고. 그냥 저는 정청래 의원이 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렇군요. 다음 법사위원장도 알고 있어요. 점청래라고. 그 사람 참 잘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알 것 네. 같네요. 네네네. 제가 그 싱가포르에 처음 왔을 때가 이명박 대통령 때였거든요. 어유 한나라당. 왔을 때가. 한나라당. 한나라당이었어요. 예. 다스. 그래서 여기 있는 동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씨 뭐 이렇게 지나온 씨까지 거죠. 붙여주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까지 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싱가포르에 있는 지가 15년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한 뭐 3명의 그렇네요. 대통령 5년씩 하면 있어야 되는 3명인데. 네네. 근데 지금 뭐 5명째인 거잖아요. 지금 이명박 때 와서. 그쪽이 좀 조기 졸업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되게 빨리 이제 그만두시는 바람에 좀 5명의 대통령이 제가 있는 동안에 이제 바뀌었는데, 이제 싱가포르에 대통령들이 임기 동안에 한 번씩은 오시더라고요. 이제 이명박 때는 제가 몰랐는데, 나머지 대통령들은 다 왔다 갔거든요. 제가 싱가포르에 있는 동안에. 근데 이제 싱가포르이 이제 뭐 나라가 작다 보니, 뭐 여기서 좀 이제 커뮤니티에서 좀 이렇게 저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그 대통령이 오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잠깐 자랑을 하자면 전 문재인 시계가 있습니다. 당시 그 귀하다는 그 문재인 시계를 제가 아니, 직접 받지 본인도 못했고 생일날 받았다는 그 시계. 그 시계가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잘 고이 간직하고 있는데, 그때 그 만찬에 참석하셨던 분이, 저는 그때 못 갔었고 갔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제가 문재인 대통령 좋아한다는 걸 알고, 그리고 본인은 보수 지지자라며 그럼 이거 너 할래? 이러면서 이제 아하. 받아서 있는데, 그리고 지난번 윤석열 씨가 왔을 때는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힘들면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갈게 하면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되게 축소해서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그래서 혹시 내가 싱가포르에 있는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면 갈까? 나 막 저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이야. 근데 이제 이번에는 또 좀 인기가 많으면 이거 나한테까지 잘 안 올라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정말 그런 가고 싶다. 약간의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대명이 제가 지금 갖고 싶다. 아니, SNS에 이렇게 뭔가 프로필 사진 같은 걸로 해두시면은, 이 사람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하고 평소에 좀 어필을 하신다든지. 그래야 될까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있다. 좋겠다. 맞습니다. 우리 방송 들으시면은 힐링 되실 텐데. 그리고 방송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지난 방송을 저희가 녹음을 그 3차 토론 전에 했었거든요. 3차 토론 전에 해서 아마 외절레님은 아마 기억도 못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이야기 하던 중에 우리가 뭐 누구 지지하냐 뭐 이런 농담처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외절레님한테 그래서 황교안 지지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외절레님이 아니다. 극구 그걸 또 아니라고 하시면서 난 이준석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물론 농담을 하셨죠. 근데 그래서 제가 편집할 즈음에 3차 토론회에서 이준석이 성희롱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젓가락 발언. 예. 그래서 선수 보호 차원에서 이건 좀 편집을 해줘야겠다. 아유, 큰일 나죠. 와. 통으로 덜어내줬습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정말. 진짜. 네. 저는 이번에 고민이 우리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은 되었으나 대통령이라 부를 수 없는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자꾸 도리도리를 하기도 하고 세상이 참 그쵸.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제 절레절레라는 이름으로 동화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럼 이제 계속 절레절레라는 이름이 맞나라는 생각을 잠시 한 거죠. 이제 다음 세상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박잘레니까 박시성을 가진 네. 것은 다들 아실 거고 또 우리 멤버 중에 이시성을 가진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 중에 있거든요. 뭔가 라디오에도 출연하시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분 성은 땡 아닌가요? 땡. 네, 이름의 끝자가 땡씨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곳은 이제 굉장히 어떤 시사와 여러 가지 교양의 학교 같은 곳이 아닐까. 그래서 리박스쿨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 뭐라고요? 이씨와 박씨의 학교 리박스쿨로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댓글도 좀 우리가 달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네요. 네, 이제는 좀 확장하고 폭을 넓혀야 되지 않나 하는 이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우리 본명을 성까지는 좀 밝혀서 리박스쿨로 해도 되지 않을까 리박스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두 분만 성을 밝히시고 제 성은 어떻게 할 겁니까? 스시잖아요, 스. 네. 네. 중국인인 거 말해도 되죠? 예. 괜찮습니다. 네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약간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대담하진 않지만 소소하게 좀 놀려먹기도 하고 또 정부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할 게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하는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정말로 방송에 충실해야 될 때가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네, 아마 이제 저쪽 땅에서 앞으로도 계속 헛발질을 하실 거고 또 2달 뒤에 저쪽 땅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광경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제 지금 대통령 그렇죠. 후보로 나오신 분이 과연 순순히 물러날 분인가. 안 그러기로 유명한 분인데 또 그쪽에 굉장히 뭐 어깨 뽕이 들어간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 하시던데. 와. 굉장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스멀스멀 과연 어떻게 하실까 저는 되게 하는 궁금한 부분들이 게 뭐 어떻게 운동을 하시면 근육이 이렇게 뾰족하게 근육이 나오는지. 저도 지금 근육 운동을 하고 있긴 한데 그렇게 잘 안 되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거기에 굉장히 자극을 받으셔서 대선 후보로 나오셨던 분이 턱걸이 하시고 훌라후프 돌리고 하시더라고요. 대왕 훌라후프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또 그분의 뭔가 이렇게 맞선 상대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 파란색 옷을 입고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정도면 이방향으로 지지선언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그 앞으로 이제 친정부로 돌아서려고 하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바람보다 빨리 눕는 분이었군요. 뭐 이렇게 탈당을 하고 다시 돌아오실 생각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원래 네, 또 왼쪽에 계셨던 원래 분이니까. 운동권이셨으니까. 운동권이셨으니까. 그렇네요. 네. 언더커버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원래? 그래서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 뭐 이러신 건지. 아무튼 지켜보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항상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네, 뭐 어차피 마무리는 다 지켜보는 거죠. 네. 물론 뭐 재밌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겠지만 또 이제 우리는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한 발 늦은 방송이잖아요. 한 발 그렇죠. 늦은 방송인데 이게 또 한 발 늦었지만 되게 괜찮았던 게 정말 놀랍게도 그 빨간당에 하는 행태들이 정말 돌고 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발 늦었는데 그 방송이 나갈 때쯤에 뭔가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좀 타이밍이 좀. 그러니까 우리 그냥 맨날 이렇게 해놓는데 오늘 또 거기서 망언을 했더라고요. 이러면 이제 그냥 바로 실시간인 거예요. 1시간 전에 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냥 저희 1년치고 그냥 다 녹음해놔도 될 거예요. 뭐 어차피 이제 저쪽에 일은 잘할 거고, 잘하더라 해놓고 여기 또 망언을 했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되게 걱정하면서 미리 뭐 녹음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미리 녹음했으면 걱정을 하고, 또 아니면 좀 최대한 늦게 하자 해서 늦게 하고 뭐 이랬던 게 사실 별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막 걱정했던 시기에도 지나고 나서 보면 또 아직도 그대로인 상태였고 다시 또 똑같은 일이 벌어져 있고 막 그랬어가지고. 그렇죠. 저분은 뭐 변함없이 계속 일을 잘 하실 거고 앞으로. 근데 사실 저 요즘에 왜 그분께서 약간 이렇게 옛날에 어떤 그런 카리스마? 아니, 옛날에 어떤 그런 공격성이 사이다. 그런 것들이 없고 약간 조금 많이 변했다 이런 얘기 많이 후반부에 많이 그런 얘기 했었었는데 와, 다시 일터로 돌아가셨을 때 그 분의 눈빛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일하는 남자. 그렇죠. 본업 모먼트. 진짜 멋있던데요, 진짜. 그래서 정말 괜한 걱정을 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또, 이제 뭐 국무위원들이랑 회의할 때는 정말 그 막 눈빛과 그 말투와 막 이런 게 정말 힘이 빡 들어가요. 마지막에 들으셨죠? 웃으면서 합시다, 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어색하시죠? 재난 대비하시라고 하면서 예측 가능한 재난을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 얘기하시면서. 그러시면서도 그 청소 노동자분들이랑 인사하실 때 보면 너무 또 밝은 얼굴로 또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따뜻한 얼굴. 앉아서 사진 찍으시고. 네, 사진 찍으시고. 그거 봤나요, 진짜. 그 옆에 그 여사님 어떡하라고 혼자 앉으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배려가 없으시더라고요. 아니, 여사님에 대한 배려는 없으시더라고요. 너무 배려가 없으셔가지고, 이거는 큰일 났다. 그냥 치마 입고 있는데 그냥 앉으라고. 아무튼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 보는 하나하나가 다 그냥 그냥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모든 것에. 네, 그래서 약간 좀 뿌듯해지는. 정말요. 날이었다. 사실 제가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그 박근혜 당선될 때, 윤석열 당선될 때 정말 출근하기가 싫었었거든요. 누가 이거 물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출근하기 싫었었는데 이번에는 또 아주 기분 좋은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저희 이제 새로운 나라에서 멋진 대통령님과 함께 또 저희도 본업에 또 충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열심히 이제 무익한 방송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방송으로 들어가 볼까요? 유후! 네, 오늘의 우리 작품은 바로 춘향전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박전래님이 춘향전을 하겠다 올리는 걸 보고 이분 이제 정말 열심히 하기로 맘먹었구나. 이거는 정말 딱 들어도 이거 진짜 화낼 거 많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절레절레 할 만한 거를 골라오셨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분, 이 작품은 일단 뭐 작자 미상인데, 네. 특이한 거는 이 춘향이와 이도령의 뭐랄까 작품의 근거지가 남원에 있어서 거기 온통 이제 춘향 그러니까 춘향이와 관련된 축제를 한다든지
전라도 남원이라는 곳에 가면은 정말 춘향이와 이몽룡의 세상인 것처럼 펼쳐두었고, 작품 속 내용이 이렇게 좀 바깥과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도 봤더니 이번에 저희 같이 일하는 분께서 루마니아라는 나라에 다녀오셨는데 거기에 드라큘라 생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맞나? 드라큘라가 살아있을 적에 계셨던 곳이 맞나 싶어서 그 단어가 너무 생소했는데 뭐 우리도 어쨌든 작중 인물들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남원의 춘향이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남원이라는 고을에서 새로 사또가 부임하셨는데요. 이시성을 가진 사또셨고 그분에게는 아드님이 있었는데 일단 지체 높으신 양반인 거죠. 그런데 날도 굉장히 좋은 5월 단오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첫여름의 느낌이 드는 그런 계절에 이렇게 바깥을 내다보면서 이 고을이 참 아름답구나. 어쩜 저렇게 나무도 다 예쁘고 참 모든 것이 아름답구나. 저 흘러가는 강은 무엇인고 하면서 막 이제 얘기를 나누었어요. 자신의 하인인 방자와 얘기를 나누면서 그곳을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것에 눈길을 돌리다가 정말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였으니 저 멀리서 단오를 맞이하여 마침 그네를 타고 있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아름다운 여인이 너무 궁금해서 좀 가까이 가보고 싶구나 하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한 가까이 가서 방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저 아리따운 여인은 혹시 누구인고 했더니 여기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이 남원 고을에 월매라고 하는 관에서 일하는 기생이 있었는데 그의 딸 여식이라고 합니다. 춘향이라고 봄의 향기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입니다. 라고 한 거죠. 정말 아름답구나. 춘향. 내가 이 봄에 아버지를 따라 이곳에 남원 고을에 온 것이 바로 저 여인의 향기였던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보다니, 저 자태와, 저 웃음과, 뭔가 들릴 듯 말 듯한 저 웃음소리 너무 궁금하구나. 조금 더 가까이 가면 좋겠구만. 내가 좀 주책일지 모르겠구나. 라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글 공부를 하러 들어갔는데도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죠. 글을 읽어도 계속 생각이 나고, 말을 붙여볼 수 있을까? 어찌하면 좋을까를 이제 계속 고민을 했어요. 오늘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단오에 마침 저렇게 그네를 타고 있을 때 지금 말을 붙이지 않으면 또 찾아가기도 힘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용기를 내야겠다 해서 좀 대화를 해보고 싶다는 이 말을 방자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방자는 그 춘향이의 하녀인 향단이를 통해서 이 말을 전합니다. 춘향이는 듣자마자 거의 이제 익십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뭐 굳이 다른 남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느냐라는 생각을 했지만 또 뭐 새로 부임한 사또의 또 자제분이라 하니까 또 너무 대답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넌지시 이제 거절하는 정도였으나 다름이 아니고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을 뿐이다. 내가 다른 마음이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자기가 그나마 그때까지 읽었던 어떤 고사 책에서 어떤 구절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녀도 책을 읽었는지 그 구절을 알아듣고는 그 다음 구절을 또 인용해서 보낸 거죠. 그녀는 이제 책도 나와 똑같은 책도 읽은 고전 작품에도 밝은 분이었고 해서 안 그래도 예뻐서 반했겠지만 그녀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기 시작해요. 이런 약간 튕기는 것도 좋고 막 그녀가 나랑 똑같은 책을 읽었다는 사실도 너무 좋고 그냥 모든 것에 반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말을 붙이게 되었죠. 그래서 짧은 서신을 몇 번 주고받고 방자와 향단이는 굉장히 분주하게 중간에서 이 편지를 주고받는 노릇을 하다가 결국은 대화를 그렇게 나눈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내가 정식으로 당당하게 한번 낭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뵙겠소. 라고 했고 좀 특이하다. 그리고 약간은 궁금하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춘향이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갔는데 다음 날 놀랍게도 바깥에서 월매 춘향의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련님 어떻게 이곳으로 했더니 내 어제 귀되게 여식을 뵙고는 그 학식이 풍부하신 것 같아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뭐 지금 읽고 있는 책과도 관련이 있어서 좀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뭐 여자에게 반해서 왔다라고 말하긴 좀 그랬는지 그리고 이제 월매도 사실 산전수전 겪은 사람이라서 어느 정도는 알지만 차 한잔하고 가시지요 하면서 차를 내줘요. 그리고 일부러 문을 조금 열어둔 채로 이제 춘향이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예쁜 얼굴에 반한 상태에서 그 아름다움에 넋이 나간 상태에서 대화를 나눈 것이 기억이 거의 안 날 정도로 한참이나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자기가 글방에 있으면서 계속 모든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춘향이를 의미하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거의 매일 문턱이 닳다시피 하면서 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왔다고 하고 이제는 뭐 그냥 알아서 자유 출입할 수 있는 단계로 다다랐습니다. 자동문으로 열리고 그 방에 다다르게 되었고 월매 입장에서도 뭐 젊은 남녀가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치만 왠지 슬픈 사랑일 것 같은데 라는 예감을 한 거죠. 그리고 저자가 우리 딸을 함부로 여기지 않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도 했고 또 보니까 내 딸도 그리 싫어하지 않는 기색이고 해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 딸을 정말 많이 기도해서 낳았고 아주 나이가 들어서 낳게 되었고 정말 많은 기도를 올린 끝에 낳았다. 그래서 우리 딸이 태어나는 것도 마침 단오였는데 두 분이 이제 만난 것도 마침 단오라 하니 그게 참 신기합니다. 그런 얘기도 해요. 그리고는 뭔가 좀 운명적인 느낌을 부여했고 그렇게 무려 1년 동안 드나들게 되었어요. 정말 정은 들 대로 들었고 둘은 사랑이 이제 무르익었고 그리고 둘 사이에는 이미 뭐 연애가 갈 때까지 갔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라고 하면서 이미 업고 논다는 것은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네. 수많은 업으면 끝나는 건가요? 그럼요. 어부바하는 사이는 그냥 끝난 거예요. 네. 심지어는 이도령이 장에 나가서 집에는 종이와 붓과 벼루를 자기 스스로 고른다고 하고는 손을 좀 삥 따쳐서 옷 가락지를 사와요. 그리고는 춘향이에게 직접 줍니다. 그래서 춘향이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주는 거냐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겠느냐. 아무리 이팔청춘이라 하지만 나도 어느덧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것을 준다는 것은 너에게 우리가 이제는 정말 백년해로 하자는 약속이다. 정말 나는 너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너만 바라보고 살겠다라고 하면서 옷가락지를 줘요. 그런데 이때 춘향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으나 만약에 우리 사이에 나쁜 일이 있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쁜 일이 있을지라도 만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몽룡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쁜 일이 뭐가 있겠냐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약조를 합니다. 둘은 이제 굳은 맹세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께서 조금 더 남원 고을에 계실 줄 알았는데 급하게 조정의 부름을 받고 다시 한양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식구가 다 가는 거죠. 그리고 뭐 심지어 하인들도 다 가고 모든 식솔이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고 이곳에는 새로운 사또가 부임할 예정이었습니다. 너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몽룡이 막 힘들어해요. 처음에는 춘향이도 거의 막 이걸 못 받아들여요. 발악하듯이 막 주저앉아서 울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이몽룡이 약속을 해요. 내가 한양에 간 겸해 그곳에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곳에는 좀 더 많은 잘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내가 정말 전념해서 너를 보지 못하는 모든 순간에 전념해서 내가 한시바삐 내가 어른이 되겠다. 그것은 내가 급제를 해서 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어른이 되겠다. 이렇게 아버지 따라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내가 빨리 너를 보러 오겠다 했는데 춘향이가 이야기해요. 그것도 참 듣기 좋은 말이지만 안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고. 만약 도령님께서 과거에 합격하지 못할지라도 나를 보러 오면 더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그러자. 그러면 내가 정말로 혹시나 내가 살면서 실패하더라도 너를 꼭 보러 오겠다. 내가 너를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했고 춘향이는 아마 저 사람은 잘 되어서 그냥 한양에 있는 여자랑 사귈 수도 있을 거고 신분에 맞는 그리고 못 되면 과연 저 사람이 돌아올 것인가? 그래도 같이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둘은 정말 사흘 밤낮을 울면서 그렇게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음속에 그 사람을 묻어두고 언제 다시 만날지 알 수 없는 기약 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불행이 연거푸 왔습니다. 이제 그 사람과 이별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상한 인간이 그 다음
사또로 부임을 한 거죠. 다음 공무원이 정말 끝판왕으로 이상한 인간이었습니다. 일단은 오자마자 이방에게 이 고을에서 제일 예쁜 여자들은 누구냐? 아, 여기는 또 어떤 예쁜 여자들이 있냐? 라고 물어보았고, 수많은, 여자들로부터 접대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유성 리베라 호텔, 이런 이제 명단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나 했는데, 당연히 맨 처음으로 올라온 명단이 이 고을에 그 예쁘다는 다른 고을에까지 소문이 자자한 춘향이라는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네 집 자식인고 했더니 관기였던 월매의 자식이라고 했고, 근데 지금은 관기가 아니다. 그 월매는 다른 이와 혼인가약을 맺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관기의 몸은 아니다. 한때 관기였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어쨌든 더 쉽고 잘 됐구나. 한때 이 관아의 몫이었다는 것 아니냐. 당장 데리고 오너라 한 거죠. 아니, 그렇게 쉽게 데리고 올 수 있는 자는 아니고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방을 이제 혼낸 거죠. 아, 그게 사실은 춘향이가 정혼을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와. 무슨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 여자에게 남편이 있은들 어떠하리. 당장 데리고 오너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이제 어떡하지. 지금 오자마자 이 사람 좀 심하네 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명령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춘향이를 데리고 왔어요. 보자마자 또 너무 반했나 봐요. 예쁘고. 그래서 그래 너의 소문은 내가 익히 들었고 좀 대화를 나누고 싶으니 오늘은 내 방에서 묵고 가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혼인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직접 신문을 하면서 마치 죄인을 대하듯이 몹시 화를 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채찍을 들어 보이면서 겁을 줬어요. 그러나 춘향이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아니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고 했는데 아니 내 수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너는 크나큰 죄를 짓는 것이다. 감옥에 가는 건데 괜찮겠느냐 했고 그게 죄라면 저는 그 죄를 택할 거다. 당신에게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 나는 더 모욕스러운 일인 것 같다고. 감옥에 가는 게 차라리 저에게는 더 기쁜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말싸움에서 진 변학도라는 사또가 너무 화가 나서 당장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춘향이는 그 길로 죄인의 신세처럼 몸을 꼼짝도 할 수 없는 칼을 목에 차고 머리를 풀어헤친 상태에서 하염없이 창밖만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때 이제 쑥대머리라는 머리가 쑥대머리가 되어서 쑥대머리 귀신의 형상을 하고 이렇게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그냥 바깥에 달이나 보면서 도련님은 잘 계실까 공부를 좀 하실까라는 생각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는 찰나에 변사또는 다음 재미있는 것에 골몰하게 되었어요. 다른 여자들이 춘향이보단 안 예쁘지만 다른 여자들이 줄줄이 자기의 수청을 들게 되었고 그리고 이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날이 바로 자기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일날 신나게 파티를 해야지 하고는 수많은 이들을 불러야겠다라고 막 초대 가수 부르고 막 재미있는 일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거지의 행세를 한 이몽룡이 남원을 향해 헐레벌떡 왔습니다. 그리고 길에 있는 농부에게 물어보았어요. 예전에 내가 여기 살다 간 사람인데 그리고 이 고을에 별일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유 별일 많죠. 지금 새로운 사또가 정말 얼마나 세금을 뜯어가는지 정말 미치겠습니다. 정말 어린애한테까지 세금을 뜯어가고 돌아가신 분한테까지 이름을 들먹이면서 세금을 뜯어가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정말 이런 세상에 다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자영업자들 다 죽고 있습니다 하면서 엄청 힘들어했어요. 그러자 이도령이 그래 듣던 대로 지금 여기가 굉장히 힘들어졌구나. 어서 내가 암행어사로의 신분을 밝히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비밀로 숨겨야 해서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일은 없습니까? 했더니 그 농부가 이제 온갖 얘기를 다 하다가 그 춘향이라고 우리 참 마을에서 예쁜 소녀가 있었는데 세상에 그 변학도라는 자가 수청 들라고 하더니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옥에 가두어서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 지금 안타까운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하는데 이제 귀가 번쩍 뜨였겠죠. 정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장모에 해당할 수 있는 예비 장모에 해당할 수 있는 월매에게 갑니다. 마침 월매는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어서 우리 춘향이의 배필이 될지도 모르는 그 이도령께서
제발 제발 과거에 급제할 수 있도록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달을 보고 막 기도를 하는 찰나에 그 뒷모습을 보고는 아, 나는 내가 실력이 좋아서 과거에 급제한 줄 알았더니 장모될 분이 저런 기운을 모아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다시 연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계시오 하고 이제 들어섰는데 누구십니까 하고는 거지 행색인 사람을 쳐다보다가 알아보았어요. 아, 이 사람 잘 안 됐구려 라고 했는데 예, 그렇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대화를 나누었고 그래도 우리 귀하고 불쌍한 딸 한번 만나보시오 라고 해서 억지로 옥에 가두어진 춘향에게 갑니다. 어떻게 그 옥앞을 지키고 있는 포졸에게 조금이라도 뭐 푼돈을 좀 주면서 이 두 사람 좀 만나게 해주시오라고 해서 두 사람이 정말 오랜만에 상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춘향이도 보자마자 알았죠. 이 사람이 정말 거렁뱅이가 되어서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춘향이가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안 되었을 때도 보자고 했는데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고. 부끄러웠을 텐데 어쩌면 오기가 힘들었을 텐데 이 모습으로 와줘서 더 고맙다고 춘향이가 얘기하고 그렇지만 내 신세가 지금 부둥켜 안을 수 없는 신세라서 그게 안타까울 뿐 내가 아마 내일 사또의 생일에 아마 이제 죽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눈물을 머금고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알겠다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이제 손을 겨우 맞잡고 다음날 거지 행색을 한 채로 생일 파티 중인 변학도에게 가죠. 그리고는 거지에게도 좀 뭐 먹을 걸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했고 좀 안 이꺼웠지만 뭐 아무거나 하나 줘라 해서 이제 국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유명한 시를 읊게 됩니다. 실원율시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라임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 한자로 이루어진 시인데 그걸 이제 읽게 돼요. 뭐 술통에 담긴 술이 백성의 피요. 이 맛 좋은 안주가 백성의 기름이고 촛농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질 거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백성도 원망소리 높구나 막 이런 이제 시를 읊어요. 그걸 듣는 순간 옆에 있던 그 변사또의 친구 또는 동료들 또는 다른 관아에서 온 자들이 이 정도로 라임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면 이건 거지가 아니다. 이 정도면 쇼미더머니에 나갈 수 있는 라임이다 하고 래퍼다. 이걸 래퍼다. 이거 큰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스멀스멀 배가 아파서 하면서 막 하고 갑자기 내가 중요한 일을 까먹고 왔다고 막 스멀스멀 도망을 가요. 그래서 분위기 갑자기 왜 이래 하고는 아니 쟤는 뭐 얻어먹고 거지가 어디 또 뭐 나불거리고 있지 하면서 좀 기분 나빠했어요. 그 순간 이제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했고 어디서 숨어 있었는지 이 암행어사의 밑에 있는 졸병들이 이제 와르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패를 보여주면서 이제 변사또는 뭐 숨어서 뭐 머리만 어디 가리고 뭐 숨어 있고 막 이렇게 이제 하다가 당장 두들겨 맞으면서 순서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자가 감옥에 투옥되고 당장 춘향이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춘향이는 뭐 정경부인에까지 올랐다고. 그러니까 이도령과 결혼을 하면 물론이고 당시 신분을 뛰어넘어서 실제로 이 이도령이 올라가는 신분에 따라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하는 식으로 나름대로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작품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모르는 부분은 없었죠. 네네. 다 아는 내용이죠. 워낙에 유명하고 뭐 영화로도 되고 뭐 이랬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영화로 여러 번 만들어졌었고 한 20년 주기로 만들어진 것 같고 그리고 해외에도 굉장히 많이 번역도 되고 영상화 되기도 한 작품이고 북한에서도 당연히 이 작품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 작품 중에서 많이 빨리 알려진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고 러시아에서 한글 가르치는 곳에서 이걸로 가르친다 하더라고요. 교재로. 그래서 춘향전이 생각보다 많이 알려진 작품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진짜 뭐 적당히 신데렐라 이야기, 뭐 로맨틱 코미디 뭐 이렇게 할 만한 내용인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이제 이게 옛날 거기 때문에 좀 뭐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이 있긴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요즘 나오는 드라마도 이런 류의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되게 해요. 많고 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그 며칠 전에 이제 친구 딸내미랑 만나서 뭐 어떻게 같이 밥 먹다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중학생이고 너는 어떤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어? 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냥 돈 많고 잘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아직도 그게 굉장히 많이 장마타 왕자에 대한 이게 남자라는 그러니까 내가 만나야 될 남자 그러니까 내가 뭐 배우자 뭐 이런 느낌이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돈과 얼굴이야. 이거는 정말 전형적인 백마탄 왕자님인 거잖아. 네. 근데 요즘 세상의 아이들에게도 이게 그렇게 한다는 거는 아직도 이 내용이 굉장히 잘 먹힌다는 거지. 그쵸.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삶이 힘들어서 그런가? 이게 그거잖아요. 돈 많고 잘생기고라는 게 뭐 단지 그냥 돈이 많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돈으로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줘인 거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게 아니라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거에서 뭔가 이렇게 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그치? 누군가의 돈으로 내가 신분 상승을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이어서 근데 참 이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 이제 어리니까 또 뭐 또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뱉었을 수는 있긴 하지만 내가 만약에 정말 되게 뭐 돈 많은 사람을 만났다고 쳐요. 그게 근데 마냥 그 사람이 나를 먹여 살려주고 내가 뭐 네 맘대로 다 써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세상은. 그렇지.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어찌어찌해서 뭐 나한테 되게 반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본인도 그 어떤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거고 뭔가가 있었을 건데 그거를 단지 그냥 뭐 내가 너 예쁘니까 마음에 드니까 뭐 맘대로 써 이렇게는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 사람의 관계라는 게. 근데 그런 거를 기대를 하면서 그런 삶을 꿈꾼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진짜 환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걔 중에는 뭐 가난한 집의 사람이 부잣집으로 시집가고 하는 게 있겠지. 근데 그 이면에는 자기가 그에 상응하는 어떤 거를 제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 꼭 뭐 일을 더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관계라는 게 다 주고받고가 다 되는 거니까 내가 어떤 식의 뭐 그걸 꼭 뭐 어떤 노동이나 뭐 어떤 걸로 보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를 내게 남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을 때 그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마냥 그냥 돈 많은 사람 만나고 싶어. 그 얘기는 돈 많은 사람이 그 돈을 나한테 다 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까지만 한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내 노력은 거의 없고 그냥 그런 행운이 나에게 주어지면 좋겠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잘생긴 겉으로 보기에 잘 사는 삶이 전부인 것 같은 느낌. 차라리 진짜 나는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정말 학교를 하나 만들고 싶다. 뭐 근데 이 학교가 지금 학교와는 다른 아이들이 뭔가 행복함을 꿈꿀 수 있고 행복한 자신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근데 만약에 내 배우자인 사람이 돈이 좀 많으면 나는 그 학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뭔가 꿈을 얘기하는 건 좋겠는데 오히려 요즘 세상은 더더욱이나 더 돈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약간 씁쓸하기도 하면서 요즘 같은 경우는 크게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크는 아이들이 좀 더 많을 텐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눴던 그 집도 그렇게 뭐 형편이 어렵거나 하는 집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생각 속에는 그게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했었고 조금 우리의 미래가 근데 또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뭔가 부족함 있게 살아온 사람들은 그런 삶도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게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날 때부터 풍요롭게 살았어. 근데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살 생각을 하니 이게 뭐 사회초년생 나와봤자 월급 뭐 얼마나 받을 것이며 근데 본인들의 자기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과거보다 훨씬 많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뭐 이 정도 집에는 살아야 되고 뭐 이 정도 식당에는 가서 밥을 먹어야 되고 이런 그 기준이 부모님의 그 도움 아래서 이미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이르러 있으면 그 이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살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하지 않고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은 참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달라진 면이 아닌가.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 다음에 직장을 통해서 작은 돈부터 시작해서 뭔가 그래도 이루어가는 게 그전에 좀 정설이었다면 지금은
대학 다니면서도 코인을 할 수도 있고 주식을 할 수도 있고 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취해서 또 나중에는 뭔가 뭐 부동산이 훨씬 또 직장 생활보다 나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돈이라는 숫자가 주는 것이 내 삶을 좀 결정짓는다는 느낌. 그러면 SNS에 다른 친구들이 보는 어떤 그런 호캉스 같은 것도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행복을 돈으로 이제 살 수 있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좀 인생의 계급을 높이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고 싶다 이 생각은 거의 없는 것 근데 같아요. 그거는 요즘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 나이 또래 사람들도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좀 이따가 조금 나이 더 들면 그냥 카페 하나 차려가지고 아르바이트생 하면서 자기는 좀 뭔가 근데 하는 그 노후의 어떤 모습들이 너무 하나같이 똑같은 거지. 아니 근데 카페를 차려. 돈은 있나? 근데 만약에 차렸다? 근데 자기는 놀러 다녀. 아르바이트를 써? 이게 운영이 되나요 이게? 보통 망하죠.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90% 망하죠. 근데 대체적으로 하는 말이 그냥 조그만한 뭐 또는 카페 하나 차려서 해놓고 조그마한 카페를 차려서 돈을 벌려면 내가 일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알바를 써서 지금 우리가 돈- 살아온 사람들도 하는 말이 하나같이 같은 유형의 어떤 노후를 그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것도 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내 주변 사람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뭔가 그런 미래 우리 노후에 대한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이 지금 아이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는 느낌인 거지. 나는.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죠.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할 수는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한테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이 또한 뭔가를 해야 되잖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어쨌든 날마다 우리는 24시간의 시간이 있고 그 시간 동안 뭔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럼 그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뭘 하지라는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나. 근데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아니, 돈이 많아서 뭘 할 거냐고. 그러니까 내 시간을 뭘 하면서 보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왜 그 생각을 안 하지? 그 생각도 생각이 해요. 드는 것 같아요. 돈이 많이 생기면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어떤 봉사활동?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건 없어. 그냥 돈이 많으면 자기는 그러니까 그냥 정말 아까 거기 박전현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구체적인 뭔가 뚜렷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그냥 환상 속의 어떤 자신을 계속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동화나 이거의 난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뒤에 보면 여기서도 지금 이제 암행어사 출도를 했잖아요. 출도를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점프해서 결혼해서 잘 살다가 정경부인까지 됐대만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의 삶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치. 근데 그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살았을 거란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뭐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해내고 하면서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나오고 그냥 거기서부터 고난이 끝나고 바로 다 마냥 행복한 날이 이어져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어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모든 동화가 다 행복하게 잘 살았단다. 그렇죠. 끝이 막상 나잖아요. 둘이 살아보면은 뭐가 다를 수 있는데. 그렇지. 뭐 그러니까, 반찬을 먹는 것도 다를 수 있고, 뭐 버선을 거꾸로 벗어놓으면 짜증 날 수도 있고, 코를 올 수도 있고. 그쵸. 그런 부분들이 참 빠져 있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인생도 돈이 많으면 봉사활동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게 모여서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 시간 동안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생각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봉사활동은 지금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친구 만나서 얘기 한참 하다가 근데 항상 좀 되게 그렇게 아직도 그런 걸 꿈꾸는 친구가 있어요. 돈 많은 남자 만나서 뭔가 자기는 봉사활동 하면서 일은 하지 않고 그래서 하루 더 떠면 제가 야 그러면 지금부터 네가 봉사활동 한 친구는 또 굉장히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항상 얘기해요. 자기는 봉사활동 하면서 많은 행복을 느끼고 오히려 삶의 의욕을 많이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도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봉사활동 나이 들어 좀 하면서 살고 싶다 얘기를 하길래 야 지금부터 해. 뭐 그렇게 할 마음이 있는데 왜 지금부터 안 하고 나이 들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금은 산다고 바빠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 근데 나중에 노후에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보장은 어디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없는 여유가 앞으로도 안 생깁니다. 진짜 이거는 그냥 뭐
원래 그래요. 사람이 뭐 없던 여유가 갑자기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게 뭐 돈이 많다고 생기는 여유도 아니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겠죠. 지금은 내가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 그걸 하다 보니 여유가 없다. 근데 내가 돈 많은 남자를 만나면 여유가 생겨서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내가 그때 누군가 TV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내가 부잣집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그 집에 가서 식모살이를 해야 되는 거라고. 밥 해주고 빨래하고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공짜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사 내가 부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거를 뭐 내 돈처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유는 그때도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설사 진짜 부자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더라도 내 삶에 여유는 안 생길 거다. 그걸로 인해 생기진 않을 거다. 좀 안타깝죠. 그래서 사실은 본인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럼 지금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되게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쵸. 우리 대통령이 그랬잖아. 아,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뭐가 이제 안 따라주거나 또는 자기 능력에 비해서 뭐가 잘 안 풀리거나 또는 잠시 뭐 일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려니 뭐가 좀 어렵거나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도 좀 느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지금 대통령은 정말 대단한 게 저도 이제 비슷한 일을 하다가 약간 이렇게 회사를 좀 옮기게 되는 국정 상황. 운영하시나요? 네. 어쩐지. 회사를 네. 옮기게 됐을 경우에는 하는 생각이 뭐냐면 한 일주일은 조금 일을 파악한다는 생각으로 조금 느슨하게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까지 첫날부터 이렇게까지 야근을 하실 줄 진짜 상상을 못했는데. 그리고 사실 핑계 댈 것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어제도 그쵸. 뭐 프린트도 없고 만약에 컴퓨터도 없다 그러면 컴퓨터도 지금 뭘 할 수 없고. 없는 상황인데 이거 어떡하라는 거냐 라고 한다거나 또는 뭐 이전 정부가 너무 좀 여러 가지 비리가 좀 있어서 그런 것부터 점검해야 돼서 내가 좀 일주일간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곧바로 업무에 이제 돌입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순간에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또 보면서 또 배웠죠. 역시 나는 정말 나태했다. 그렇죠. 예, 그건 뭐 다 알고 있었죠. 정말 멋진 분인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또 기분이 또 좋네요. 또 상기시키니. 정말. 이런 분이 만약에 남원의 그 몽룡의 아버님을 후임을 오셨다라면 또 이 남원은 또 성남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왜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보수 쪽에서 정말 잘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한다고 했던 게 실제로 성남시나 경기도지사를 하셨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처음부터 되게 좋아했던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시정을 운영하고 경기도를 운영을 하면서부터 점점 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거죠. 왜냐면 실제로 하는 걸 보니까 일을 잘하네 라고 해서 자기 삶의 보탬이 되니까. 예, 것들이 있었으니까 사실 지금 보수들이 걱정하는 것도 이해는 한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전에는 막 서울시장 뭐 엄청난 어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작은 지자체장을 하더라도 그때 잘하던 사람이 눈여겨본 다음에 10여 년 뒤에 이제 유력한 그렇죠. 대권 주자가 될 수 있구나. 그럼 정말 이 남원 거울에 오는 사또도 그 그렇죠. 사람이 거기서 행정을 잘하면은 충분히 나라님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계속 이제 대통령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정말 감격스러웠던 거는 대통령이란 자리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력자의 자리인데 도시 빈민 출신의 소년공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게 되게 뿌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 서울대를 나와야 되고 뭐 어디 좋은 자리를 거쳐야지만 저 자리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런 그 대통령을 좋아하는 거를 떠나서 누구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다.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으면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국민이 우리나라 국민이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큰 선포를 합니다. 하지 마세요. 22대 대통령 출마합니다. 세상에. 근데 제가 계속 그래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 해준다. 근데 아는 사람은 안 돼요. 아는 사람은
하면 저는 안 이미 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이게 지금 돈 많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겠다는 뭐가 다릅니까 지금? 아니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제가 올라가길 겁니다. 저는 이제. 예예 그러십시오 예. 아, 정말 지금 나중에 내가 이거 대통령 돼서 내가 진짜 하소연 할 거야. 저 박전래 아예 박전래한테 하소연하십시오. 5년이 지나면은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저 정도로 일해야 되는 자리야? 나는 못하겠는데 한 또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나는 심지어 연장해갖고 8년 할 거야.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좋죠. 대통령이란 자리는 저런 자리니까 큰맘 먹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 왔습니다. 윤석열은 안 받겠냐고 문재인이 어떻게 일하는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일하는지. 그러니까 걔는 안 봤을 것 같은데. 걔는 몰랐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걔는 전혀 죄책감도 없어 그러네요. 보이던데. 그래서 어쨌든 그 대통령으로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오는 모든 대통령이 참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인간인가.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정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마 그전에도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단지 상징적인 나라의 대표가 아니라 실제로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는 자리라는 거를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총장 했잖아, 서울대 나왔잖아 하면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니라고. 그 자리는 정말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를 좀 어려서부터 어떤 교육에 제대로 가르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걸로는 그 50억 클럽 얘기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놈들이 당연히 해먹겠지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뭔가 배운 놈들, 있는 놈들, 가진 자들에 대해서 저들은 또 저들끼리 저렇게 하는 룰이 있잖아라고 그걸 인정해줘 버리는 게 너무 참 이상했는데 이제는 정말 소년공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인 것처럼 반대로 자기 집이 아무리 잘 살았을지라도 죄를 지은 누구나 감옥에 가야 된다는. 그렇죠. 네. 그런 세상을 이제 만들어 나가야죠. 이제 우리도 힘을 합쳐서. 네네. 그래서 그런 선례를 정말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그 내란을 경험하고 말도 안 되는 계엄을 선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잘 없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못 느끼는 거죠. 그게 어떤 건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계엄 따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 리박스쿨이 있으니까. 그럼요. 바로바로 교육시켜서. 그렇죠. 바로바로 예, 교육시켜서. 근데 지난 6개월간 생각해보면은 그 내란의 밤 그날부터 시작해서 정말 직장인들은 퇴근하고 또 국회로 달려가고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편의점 가서 계산해서 또 먹으면서 자기 돈으로 그것도 알아서 그렇게 해나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 먹으라고 선결제를 해주기도 하고 그런 날들 이후에 이제 화장실에 이런 것도 둬야 생필품도 다 놔둬야 되고. 맞아요. 그 6개월이 흘러서 이제는 우리 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지도자를 일 마음껏 하도록 올리겠다. 그리고 그자가 일 많이 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흐뭇해하면서 잘하네. 그래서 정도는 해야지. 잘한다. 출근하면서도 일하네.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기뻐하는 이게 참 놀라운 힘이다. 많은 사람들이 참 놀라운 힘이다. 이런 경우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실제로 OECD 국가 중에서 80%에 가까운 투표율을 가진 나라 없다 하더라고요. 거의 없죠. 예.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하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참 대단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 그리고 진짜 한 표를 행사하러 가시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운전해서 비행기 타고 그렇게 가셨잖아요. 그것도 그거고 심지어 미국에 사시는 몇몇 분은 이렇게 뭐죠? 한국 얘기를 하세요. 왜 영어로 할 건가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집회를 하러 한국에 오셨더라고요. 자기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런 분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정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우리 국민이 보통 그럼요. 국민들이 아니다. 생각을 참 맞아요. 진짜 보통 국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무엇보다도 이 험한 그 내란을 극복했다는 건 내란을 진짜 지켜냈다고요. 내란을 지켜내진 않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아, 근데 이거는 세계 진짜 어디에도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서 되게 좀 한편으로 뿌듯하기도 했고 하지만 이제 뿌듯하지만 참 힘들었다. 그러니까 6개월이 참 힘들었다. 아, 앞으로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없이 그냥 좀 잘 갔으면 좋겠다. 나라가 잘 되고 잘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벌써부터 그냥 우리 좀 대통령이 좀 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계속 주말엔 좀 쉬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방송 들으면서 힐링도 좀 하시면 될 텐데. 이거 들으시면 좀 잠이 오시지 않을까 그래도 워낙 무익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분도 사다 이렇게 물칸 거 들어본 적이 없을 거 아니야. 집중을 하는데 뭐 들으면 그냥 하나도 제가 없어. 들을 수 있는데. 네네. 그래서 귀찮아님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오늘도 잘 듣고 잘 잡니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분이 정말 핵심을 아시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 방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렇죠. 계시고. 네.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사묘님께서는 참 끈질기다고 하시면서 100회, 200회까지 계속 끈질기게 방송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설마 200회까지밖에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 진짜 너무 하시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200만도 아니고 200? 200만 회를 할 수 있나요? 이거 뭐 다음 세대로 넘기고 뭐 이런 건가요? 그럼요. 유언으로 남기고. 그리고 그거 뭐야 구독자님들도 세대에 넘겨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아, 필요하다 이러면서. 그렇군요. 예. 어, 그렇습니다. 이 1%가 구독은 저희가- 장남에게 넘긴다. 네. 1% 안에 드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넘길 때 꼭 이렇게 해야지. 이 구독을 안 받으면 유산도 없다. 이렇게 넘겨주셨으면 좋겠다. 오, 괜찮은데. 그럼 후손분들도 잘 주무실 수 그럼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요. 네. 불면증이 없는 나라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거 나중에 또 방송하자 하면 진짜 피곤한데. 예? 아니, 세상에 지금 엄청난 지금 수면제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화학적인 걸 들어가지 않고도 지금 잠이 올 수 있게 만든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건강한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예. 귀천아님도 이미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그렇군요. 우리가 언급한 걸 모르실 수 있어요. 보통 저희가 네, 댓글 얘기 몰라. 앞에 했었는데 아마 듣고 주무셨거든요. 오늘 이렇게 끝부분에 얘기를 해서 아마 모르시고 주무실 아이고. 수도 있지만 뭐 이분은 모르실 확률이 많죠. 그렇네요. 그럴 수 있죠. 뭐. 괜찮아요. 그러면 사면님이나 가르마일모미님이 뒤에 언급하셨어요라고 댓글 다실 수 있어. 몇 초부터 들으세요? 라고. 심지어 몇 분 몇 초에 그럴 귀찮아님 수 얘기 있죠, 나옵니다 그럴 수 하면서 있죠. 이렇게 네. 나오실 수 있어요, 이분들이.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보통 분이 아니죠. 혹시 구독자들끼리 이렇게 커뮤니티 갖고 계신 거 아닐까요? 혹시? 우리 빼고 단톡방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 참나 우리 초대해 주십시오. 진짜. 대단하시네, 진짜. 근데 이거 제가 이 춘향전을 보면서 이게 사실 해외로 보면 로미오와 줄리엣이랑 약간 결이 비슷하잖아요. 되게 어린 남녀가 만나서 갑자기 사랑에 빠져서 뭐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되게 또 결이 달라요. 이게 어떤 동서양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그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는 진짜 첫눈에 반하는 건 둘 다 비슷하잖아요. 딱 보자마자 반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는데 근데 로미오와 줄리엣은 그래서 거의 바로 밤에 찾아가고 막 결혼 뭐 약속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춘향전에서 보면 1년간 연애를 한 내용 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그 동양의 감성이지 않을까. 이게 뭔가 바로 이렇게 딱 뭐 100년 해로 약속하고 아니죠. 동양의 감성인 것 같으면은 안 보고 결정이 돼야지.
바로. 아니 이렇게 1년 동안 연애를 한다? 이거는 동양의 어떤 시스템이 아닌 거지. 제가 말한 1년 동안 이건 좀 이상한데 생각했었거든요. 그건 좀 이상했어요. 제가 말한 동양의 감성이라는 게 뭐였냐면 그 밑바탕에는 설득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 단순히 그냥 첫눈에 반했어만 가지고는 이것만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얼굴도 예뻤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사람도 괜찮더라까지 있어야 저 둘이 저렇게까지 사랑하는구나가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단지 그냥 외모를 보고 서로 반했어.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그래서 왜냐면 이 신분의 차이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신분의 차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게 그 1년간의 연애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근데 왜 그렇게 이제 1년 동안 사귀어서 그 가락지까지 줄 정도 같으면은 결혼을 해서 같이 가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쁜 남자였던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또 이도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갈 때도 뭐 울며 불며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버지한테는 얘기를 안 한 거잖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여자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안 한 거잖아요. 얘기를 하고 결혼해서 같이 가면 되지. 근데 지금 혼자 갔잖아. 사실상 이거는 뭐 뒤에 이제 뭐 잘 됐으니까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상 버리고 간 거죠. 근데 잘 된 것도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내용상 나중에 돌아와서 뭐 암행어사 어쩌고 했으니까 그런 거지만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냥 여자 버리고 간 거잖아요. 이 사람은. 근데 뒤에 잘 됐으니까 뭐 앞에 게 다 무너지는 그냥 뭐 이렇게 덮인 거지만 잘 안 됐다고 하면 이 여자의 인생은 뭐가 되냐고. 만약에 진짜 못 돌았다거나 과거 급제를 못했다거나 아니면 집안에서 끝까지 반대했다거나 이러면 이 춘향이는 그냥 정말 남은 인생을 다 그냥 홀로 외롭게 살아가야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은 전국에서 춘향전이 이렇게 인쇄를 해서 발견되는 것들도 있지만 그냥 써서 발견되는 것들이 되게 많대요.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숙종 임금 시기에 이건 앞에는 똑같더라고요. 그때 이제 남원고을에 뭐 있었는데 이렇게 앞부분은 똑같은데 단오날 그네 뛰기 하는 부분은 같은데 뒤로 가면 갈수록 뭔가 좀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의 생각이 더 들어가거나 흥미로운 지점이 더 들어가서 이것도 이제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 남자가 베껴 쓴 것일수록 좀 더 야하게 적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베껴 쓴 것일수록 뭐 얼마나 예쁜 치마를 입었고 춘향이가 얼마나 예뻤고 어떤 뭐 분을 발랐고 뭐 이제 이런 내용이 좀 더 집중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서로 다른 판본이 무려 200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 스토리가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200개나 있는데 그중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독특한 게 뭐냐면은 알고 보니까 이몽룡이 안 온 거예요. 한양에서. 그래서 이 춘향이가 너무나 한이 되어서 자기 혼자 약간 미쳐가지고 자꾸 왔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머. 그리고 그게 맞을 수도 있겠네. 그게 참 놀라운 대목이었고 이게 이제 한 가지 완전히 버림받아서 진짜 나쁜 남자에 의해서 버림받은 여자가 자기 혼자 환상을 품고 있는 게 참 독특한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심지어 춘향이가 못생겼다는 버전도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네. 심지어 못생겼는데 자꾸 자기가 이제 또 계속 자기 스스로에게 세뇌시켜서 아니야 나 예뻐라고 해서 자기 이름도 막 춘향이라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200개의 버전이 있다는 게 근데 다 춘향전이라는 게 그것도 참 흥미로운 부분이어서 그러면 이름이 춘향이가 아니고 추향이었을 수도 있어요. 춘향이가 정말 동네에서 너무 유명한 추녀였어가지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위해서 지어줬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들었었거든요. 뭐 추녀라서 뭐 근데 그거보다는 앞에 게 좀 더 나은 것 같다. 안 오는 게 사실은 가장 현실적이긴 하죠. 왜냐면 그래서 이제 사또도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사또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하자 했는데 아니 난 내 남자 있는데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치. 사또는 진짜로 춘향이를 그냥 결혼하고 싶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랬는데 춘향이가 아니 나는 이도령 기다려야 된다고 이렇게 그리고 춘향이가 항상 말하잖아요. 우리 항상 동화 속에서 춘향이도 얼굴을 많이 보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걔 오는데 하면 혼자 막 이렇게 그리고 꼭 너 이렇게 사또 나이 좀 많아서 난 싫다. 근데 이제 당시에 네. 이제 자기 춘향이가 신분이 그렇게 좋은 신분이 아니었으니까 이 사또가 노총각이었던 거야. 그래서 하지만 자기는 사또니까 이제 나랑 행시에 늦게 됐네요. 시험 늦게 그렇지. 쳐가지고. 그럴 수 그렇지. 있죠. 부수 정도 했을 수 아이고, 있지.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나랑 이제 결혼하자. 내가 잘해줄게. 했는데 이제 준양이는 아니 난 너같이 나이 많고 배 나오고 트름하는 사람 싫은데 뭐 이렇게 했을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이몽룡이랑 결혼했다가 이혼했을 수도 있지. 아하. 아하. 네, 우리 201번째, 네, 지금 판본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조선시대에는 없었던 그래가지고는- 버전으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위에 권력 있는 애 잡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아니면 이런 거 또 아닐까요? 외제레님의 그 대선 공약 5번 이상은 해야 된다, 결혼을. 그렇지. 그렇지. 아, 핸드폰 바꾸는 시기마다, 네, 남자를 바꿔야지. 바꿔야 된다. 아니면 이제 이 사람이 아. 그 춘향이가 사실은 요 고을에서 유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는 사또마다 꼬시고 다녔던 거지. 사또의 자제. 그렇지. 사또의 사또는 자제. 사또 아들. 사또 아들을 계속 아하. 꼬시고 다니면서 이제 있는 동안에, 사또가 있는 동안에 거기서 온갖 그런 혜택을 누리고, 뭐, 나 알지? 나 한 사또 거지. 아들이랑 사귀는 거. 이러면서 이제, 아. 뭐, 명품백도 받고, 뭐, 이렇게. 아이고. 그렇지. 하다가, 도로도 이제 이쪽으로 놔야 된다. 그렇지. 이렇게 꺾고 그래서 이러고. 월매가 이제, 도로 일로 놔야 된다. 우리 집 쪽으로 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장모님. 그렇죠. 장모님이. 그리고 이제 장모님이 혹시 이제. 요양병원 운영하신 거는 그렇죠. 거기 그럴 수도 요양병 있지. 운영하고 이제 그 주변 일을 사람들한테. 하다가 이제 나와서는 딴 거 그렇지. 그리고 이제, 아하. 나 통장에, 나 저기, 금화 되게 많거든 하면서 이제, 그래. 투자 받고 막 이렇게 했었던 거죠. 세상에. 그러다가 이제 사또가 왔는데, 이번에 온 사또는 자제가 없고, 나이가 많은 사또가 자기랑 만나자고 하니까. 남원지검에 이제 검찰로 그렇죠. 구수하고 온 거지. 그랬던 거지. 이제 다 풀렸습니다. 아, 춘향이가 또 그렇지, 템머리를 그렇지. 잘 쳤구나. 그렇죠. 잘 쳤죠. 추지. 아하. 그래서 이제 책도 보고 뭐 이렇게 했던 거죠. 이제 가서 얘기도 좀 섞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이사 갈 땐 또 책 놔두고 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필요한 아하. 부분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얘가 이름이 추행이었어. 추행. 성추행. 성추행이라고. 잠시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춘향이가 그 옷가락지에는 만족을 못하니까 좀 더 그렇죠. 좋은 안 뭐 돼, 안 돼, 안 돼. 다이아몬드 목걸이 다이아몬드. 줄리 이렇게 네. 주얼리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고작 그 장에 가서 이렇게 옷가락지 사오니까 이건 안 되겠는데 이렇게. 얘는 안 그렇지, 된다. 그렇지. 아, 지금 뭐 하냐. 그리고 한 1년 정도 만났으면 됐지 뭐. 그리고 그렇죠. 딱히 권력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보낸 거지. 그리고 실제로는 몽룡이가 결혼을 해서 같이 가자고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얘가 안 가. 그렇죠. 아, 앞날이 안 보여. 앞날이 그래서 안 보여. 사실은 이 사또랑 결혼했을 거예요. 마지막에 변사또랑 결혼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쯤 돼서 이제 막 다들 사기당했다. 내가 얘한테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또랑 결혼을 해서라도 내가 좀 이 죄에서 좀 벗어나겠다라고 했을 수 있는 거죠. 피의자 신분에서 바로 전환했군요. 그렇죠. 네네.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용한 분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나라님도 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사또가 나라님이 됐다는 얘기 아닐까요? 이 얘기가. 그럼요.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예. 하지만 이제 나중에는 3년밖에 못한 분이구나. 그래서 하지만 나중에 그렇지, 이제 그렇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게 다 드러나는 바람에 내려오고 감옥까지 갔다로 이제 끝이 나는 내용인 거죠. 그런 거예요. 부부가 같이 감옥에 갔다는 그 집 이야기구나. 그렇죠. 그럼요. 원래 둘이는 잘 안 가는데 최초로 이제 한 방에 넣었다고. 최초는 아니에요. 원래 둘이 잘 안 가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부부를 다 넣는 바람에 이제 설레가 생겨서 이들도 둘 다 그렇네. 아니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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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그래서 같은 방을 남녀가 잘 안 쓰는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쓰기도 했다 뭐 이런 것도 있죠. 와, 그러면 진짜 고문 아닌가요? 뭐 잘못을 했으면 뭐 깨달아야지 뭐. 그렇죠. 네.
그런 얘기였군요. 그렇네. 네. 좀- 춘향이 얘기가 그런 얘기였군요. 아, 바로 알게 됐네요. 추행이. 성추행 씨가 아, 네. 그렇네요. 성춘향이잖아요. 아, 그렇네요. 이거 남원에서 연락 오진 않겠죠? 뭐 설마 남원에서만 연락 오겠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네. 국제소송감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저희는 구독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걸리지 않아요. 루마니아에서 연락 오진 않겠죠? 아, 월매가 요양병원 하는 게 제일 놀랍네요. 아니, 월매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관기 그만뒀으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죠. 그럼요. 아. 살 거 많아야지. 네. 돈이 좀 많이 있어야 되니까. 이분들이 또 가진 거 갖고 만족을 못하는 스타일들이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그 동화에서는 춘향이가 변사또가 수청을 들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겠다고 하는 걸 죽이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사형시키겠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었나? 원래는? 자기 생일날 이제 죽여버리겠다. 그쵸.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물론 이제 이게 옛날에 지어진 거라 그렇겠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 하룻밤 수청을 그러니까 드는 이게 것과 그냥 아까랑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절실한 거야. 아니, 근데 너무 사랑한 자기 거지, 생일날 춘향이를.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 즐거울까요? 그러니까 즐거운 건 아니지만 차라리 널 갖지 못할 뼈에 너를 세상에서 없애버리. 아니죠. 이건 그거 아닐까요? 그 내 권력에 내 권위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내 힘이 이 정도다. 전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사랑이 약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랑으로 인해서 뭔가 자기가 지키지 못할 거면 차라리 그 누구도 가지게 하고 싶지 않은 만큼 이게 약간 삐뚤어진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줄여서 그렇군요. 삐사라고 합니다. 아, 삐사. 아, 삐사의 사탑. 그럼요, 그럼요. 아. 그래서 이 탑도 누군가를 사랑한 거야. 근데 가질 수 없으니까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향하다 보니까 이렇게 삐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사가 아니에요. 원래 삐딱한 사랑에 나오는 피사예요. 지금 이 청취자분들이 그게 뭐야님 얼굴을 봐야 돼. 네, 지금 정말. 네. 아유, 저 페프가 이런 표정. 예. 여러분, 네. 화가 올라올 때는 저희 대통령님만 생각하세요. 대통령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화가 올라올 때는 와 어떡하다가 야 예전만 해도 대통령만 생각해도 지금 피가 거꾸로 솟았는데 요즘은 대통령만 생각하면 기분이 다 용서가 돼. 다 용서가. 아니, 저는 근데 참 특이한 게 그 전에는 그 잡혀갔나부터 시작해서 자다가도 핸드폰을 확인하면서 예. 계속해서 새로운 뉴스가 업데이트되지 않았나 했고 또 최근에는 정말 뭐 새로운 뉴스가 계속 덮고 네. 했으니까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국민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사람이 갑자기 뭐 단일화를 해야 되고 뭐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서 새벽에 정말, 갑자기 막 뉴스를 따라가느라 애를 썼는데 이제는 저는 이제 선거 이후로는 좀 편안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 기쁜 소식들이 계속 연이어오니까 그렇죠. 뭐 특검법이 통과되는 등 네네네. 야, 이거 진짜 이 뉴스를 못 따라가겠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과거에 땡전 뉴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뉴스 딱 시작하면 오늘 저희 대통령님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거 필요합니다 그런 거. 아니 그 며칠 전에 심지어 며칠 전에 어젠가 저기 박전래님이 문자 보내가지고는 저희 대통령님 뭐 하고 있었는지 CCTV로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스토킹 아닙니까? 스토킹 그거. 아니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순간순간 그게 바로 B사입니다. B사. 삐뚤어진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뭔가 쓴소리를 들으면서 잘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너무 궁금해요. 우리 대통령이 지금 뭐하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실지. 정말 이 온 국민이 CCTV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진짜. 근데 만약에 진짜 그 대통령실 CCTV가 있고 전 국민이 유튜브로 24시간 볼 수 있다고 하면 아무도 웬만해서 대통령 안 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님은 그렇게 하자고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시간 구독자 수 체크하시면서 지금 몇 명이 보고 있나 뭐 이런 거 이제 확인하시고.
일하러 갑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 가실 것 같아요 진짜. 아 정말. 네, 아니 그 김밥 그렇습니다. 먹는 모습도 얼마나 이쁜지 진짜. 아 진짜 김밥이 되고 싶습니다 진짜. B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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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로 아, B사. 반성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우리 지금 방송이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니 네. 땡땡 뉴스 우리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미 딴 데서 다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땡볕 뉴스가 우리가 방송 나갈 때 되면 이미 대통령님은 다른 일 하고 계십니다. 맞네. 춘향이가 이몽룡한테 우리 사이에 나쁜 일이 있어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잘 안 되더라도 잘 와라. 안 되더라도 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그레이 아나토미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거기 나오는 대사 중에 어떤 대사가 있었냐면 그 그레이랑 그 남편이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어떤 서약 같은 걸 해요. 서로 서약 같은 거 원래 뭐 편지를 써서 이렇게 주나 뭐 아무튼 그런 건데 그냥 그레이는 그걸 준비를 못 해가지고 포스트잇에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그 쓴 게 뭐였냐면 내가 싫을 때에도 사랑하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아무리 뭐 사랑해서 결혼하고 하더라도 당연히 살다 보면 싫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싫을 때조차도 나를 사랑하기라고 포스트잇에 이렇게 써서 그거를 남편한테 줘요. 근데 남편이 그거를 되게 조그만한 액자에 이렇게 포스트잇을 넣어서 보관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아까 이야기할 때.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삐뚤어져 사는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게 되게 어쩌면 좀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닐까? 현실적이면서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나 살다 보면, 당연히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싫을 때가 있고, 좀 미울 때가 있고 한데, 그때도 그런 마음이 들지언정, 그래도 그 사랑하는 마음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말자고 하는 게, 그게 되게 맞는 사랑이 아닌가? 예쁜 사랑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두 분 제가 사랑합니다. B사예요. 네, 오늘 뭐 사실 되게 유명한 책을 가지고 와서 대통령 얘기만 하다가 가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이제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좀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 나 진짜 네.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심지어 우리 그 개표하는 그날 이 녹음하자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랬죠. 네. 너무 기쁠 것을 미리 예견하면서. 그렇죠. 네. 그날 했으면 그날이었으면 정말 더 난리 날 뻔했어요. 더 난리. 그날 건 제가 봤을 때 못 썼어요. 제가 봤을 때 그날 녹음했으면 못 썼습니다, 진짜. 네. 오늘도 이 정도인데. 네. 네네네. 아니요 근데 저는 당일날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그날. 너무 뭐랄까 뭉클하기도 하고 여러 장면들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들떠있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야, 울었으면 못 썼겠지. 그 방송 또 못 썼겠죠, 그러면. 아니 그 유력 뜰 때와 그 다음에 뭐 확실? 유력 다음에 뭐죠? 확실. 아 당선. 확실? 당선 확정. 당선. 확실 당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뭐 지금 상태로는 뭐 가장 유력한 이대로만 간다면 목표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셨을 때도 눈물이 났고 그냥 하여튼 그 당일날 방송은 좀 힘들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어떤 식으로든 그 방송은 못 썼습니다. 그래서 안 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굉장히 잘했다 생각이 들었고요. 듭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도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우리 아마 이렇게 줌을 켜놓고 다 계속 유튜브 보고 있었을걸요. 지금 나오신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작년부터 아무튼. 계속 새로운 세상을 꿈꿔오다가 드디어 반년 만에 네. 새로운 세상을 맞이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들 전 국민이 참 고생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고생 많으셨고 이제 우리가 뽑은 대통령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보면서 또 각자 우리도 또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봅시다. 그럽시다. 네, 그럼 이제 오늘은 이렇게 무익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뭔가 동화 얘기는 안 한 것 같은 이런 방송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그래서 오늘 사랑 이야기 참 많이 했죠. B사까지.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굉장히 변질된 성추행 씨 얘기 마무리된 것 같아서 좀 찝찝하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좀 특이한 방송이었지 않았나. 우리가 늘 딴 얘기 많이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그래도 결이 다른 특이한 방송이었지 않았나 싶은데 오늘은 다들 같은 마음으로 즐겨주셨기를 바라고 다음 방송에서 또 무익한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